자, 이렇게 국장 헤드라인까지 살펴봤고요. 월요일에만 만나보는 분이죠. 자, 월동계획 4부는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, 김동엽입니다. 좋습니다. 월요일마다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좋네요. 오늘 또 저희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네, 호재와 악재 짚어봐야겠죠.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지금 호재도 꽤 있어서 지난주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,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. 장전이 오늘 아침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좀 많이 뛴다고 할까요? 네.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방금 또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께서 뭐 하나 발표했더라고요. 보니까 그 철강하고 네. 알루미늄 쪽에 있어서 25%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뜩이나 사실 쫄았던 쪽인데 네. 철강 쪽하고 알루미늄 업계 쪽에는 뭐 진짜 이제 불똥이 뛰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네.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밤에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겠죠. 내일 아침에는 상호관세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다 이러니까 상호관세라는 게 뭐냐면 네. 네가 우리 물품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면서 10%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10% 매기겠다 이제 똑같이 매기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제 예를 드는 게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% 관세를 매기는데 정작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2.5%밖에 관세를 안 매기고 있다. 이건 불공정하다. 우리도 10%를 올릴 거야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서로 사실 미국하고 상대할 때 관세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가 났던 그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상호 관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동일시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관세를 많이 매기면서 미국 쪽에 나간 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네. 뭐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뭐 최대 한 20조 가까운 수출 감소 뭐 이런 것들도 네,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. 뭐 지역적인 섹터 얘기지만 대형거래 관련해서도 이제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 특징이었던 것 같고 네. 뭐 AI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뭐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 많이 홍보하러 샘 얼트먼이 지금 뭐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네. 관련해서 지금 딥시크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쟤네 쓰면 안 된다. 보안이 뭐 굉장히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한테 전부 다 흘러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작전이 펼쳐져 가지고 딥시크 쓰면 안 돼. 왜 우리나라 웬만한 뭐 정부기관이나 그쵸. 기업들이 전부 다 금지를, 딥시크 네. 못 쓰게 돼 있어요. 개인만 쓰는 거죠, 뭐 지금. 거기다 오늘 아침 는 기사 보니까 뭐 중국어로 김치가 어느 나라 거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거라고 대답한다 그래요. 어머. 이게 언어별로 답변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네. 예,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진짜 이것들 진짜 중국 중심으로 만든 거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네.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뭐 물론 이제 사적으로 쓰시면서 야 이거 무료인데 챗 GPT 뭐 4.0 정도랑 수준이 비슷해 뭐 이렇게 느끼시는 네, 분도 네. 계실 거예요. 근데 다만 정보는 조금 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네. 사용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이제 이런 반도체, 뭐 로봇용 반도체에 진출한다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고 네. 삼성이 하면 오른다 그쵸. 이거죠. 예, 방금 우리 3부 순서에서도 뭐 로봇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. 제가 어디 한 일주일 전인가 딴 데 가가지고 레인보우 한 10조까지 갈 것 같다고 그때가 한 5조 좀 넘을 때였거든요. 근데 일주일 사이에 막 2조가 넘게 네. 시가총액이 늘어서 이제 8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. 네. 거기다가 지난주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전기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그쵸. 유리기판 직접 할래 이러니까 뭐 유리기판 좀 한 30~40%씩 네. 오른 거 한 대여섯 개씩 나오고 삼성은 자기 몸을 불살러서 다른 업체들을 막 살려주는 정작 삼성전자 주가는 안 가는데 네. 언제 좀 삼성전자는 직접적으로 움직일지 좀 궁금합니다.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확인 불가라고 하는데요. 뭐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스스럼 없이 또 밝혀가지고 네. 이렇게 막 통화하는 사이야 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왔고 이번 주 후반에 잘 아시겠지만 미넨 그 안보 회의가 있어요. 네. 지금은 원래 트럼프가 직접 이 로드맵 같은 거 발표한다 그래서
이번 그 안보 회의에는 벤스라고 하는 그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는 결정적인 뭐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을 거라고 지난주 그 장 끝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트럼프가 또 주말 사이 그랬거든. 젤렌스키 이번 주에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굉장히 저쪽 그 관련된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. 오늘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안 좋은 쪽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호 관세 얘기가 있고 오늘 또 기습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% 관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대한고래 섹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하나 파보고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했다. 근데 이게 하도 또 뭐 여당 쪽 중심으로는 불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파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뭐 주말 사이엔 조금 언급되는 내용들의 뉘앙스가 좀 바뀌곤 있는데 팔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해외 투자 기관들이나 해외 에너지 업체들 불러가지고 만약 파괴된다고 하면 또 수익 배분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불리해 줄 수도 있다. 만약 나오게 되면 뭐 그냥 몇 개 더 파는데 안 나오면 뭐 그냥 뭐 없어도 그만 뭐 이럴 텐데 네. 혹시라도 막 뿜어져 나오면 이제 또 수익 배분을 해줘야 되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직접 안 팠을까 뭐 이런 또 얘기들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첫 번째 뚫은 거에 대한 원래 정밀 뭐 검사 결과는 5월달, 6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. 근데 미리 뭐 어느 정도 아 이게 형제성은 정말 없구나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이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전히 변수가 좀 많은 것 같네요. 그렇지만 네, 변수 많아요. 네. 네. 그치만 사실 그 안에서 가장 큰 건 이제 뭐 트럼프의 관세 아니면 AI 네. 이쪽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. 결국에는 둘 중에 조금 골라보자면 저희가 어느 쪽에 이번 주를 본다면 조금 더 네.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? 관세는 물론 이제 저는 좀 기대하는 건 아직 뭐 유럽이냐 아니면 EU냐 아니면 뭐 일본은 이번에 이제 가서 엄청나게 그렇죠. 예 뭐 이런 표현 쓰면은 혼날지 모르겠지만 네. 정말 알랑방구라고 하죠. 예. 아, 옛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. 네네. 아, 완전히 살살대고 왔더만요. 그렇죠. 보니까 뭐 화기애애했던데요. 심지어는 트럼프는 그 지금 현 총리보다 아베를 더 많이 언급을 했다 그래요. 왜냐하면 아베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베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매우 흡족을 했고 뭐 방위비 알아서 2배 올릴게 그쵸. 뭐 무역 수지 100조 나는 거 많이 줄일게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얘기해 버리니까 트럼프가 할 말이 없는 거죠. 이것들이 준비 많이 해 갖고 왔네. 뭐 이런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는 카운터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일본보다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증권학적으로는 좀 아쉽다. 예. 트럼프가 아무리 봐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. 또 상호 관세를 매긴다 그래도 뭐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유예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대적인 불리함을 느끼게 되고요.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만 너무 오늘 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장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. 월요일 날. 네. 월요일 날 엄청 빠졌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오늘은 물론 미국 장도 상호 관세 때문에 빠졌고 기대 네.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오늘 뭐 원래 지난주에처럼 학습 효과 월요일 날 엄청 빠졌는데 화수목 3일 동안 다 올려줬네 올랐죠. 이런 거 네.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캐나다, 멕시코 관세 유예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관세 그리고 중국의 맞불 관세가 사실 오늘부터 시작은 되는데 에너지랑 농기계 빼고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상호 관세가 발표될 거다라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래가지고서 엄청나게 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 관세 매기기로 트럼프 당선된 다음부터는 뭐 알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모든 나라가 다 관세가 올라가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뭐 우리나라만 특별히 더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? 다른 나라랑 똑같이 올리면
뭐 우리나라만 비싸져서 못 팔게 될까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,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뭐 관세 관련해서 저 밑에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. 저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상으로 이제 표시된 게 뭐 관세가 되게 세게 매겨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한 19조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. 사실 19조면은 물론 대단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. 전체 규모에서 한 2% 정도 안쪽이기 때문에 정말 뭐 크지만 너무 심할 정도는 아니다.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다. 네. 다른 걸로도 또 보충할 수 있는 2% 안쪽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. 뭐 내가 투자를 했는데 1억 가지고 했는데 한 200만 원 까먹었어. 9,800 남았으면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1억 네, 만들 수 네. 있어.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들 갖고 계시잖아요. 이게 2% 줄어드는 거 너무 금액적으로 큰데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너무 쫄지 말자. 요렇게. 네, 오늘은 너무 쫄지 말자요. 네. 예. 오늘 장은 그러지 말자.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일본이랑 얘기를 했고 중국이랑은 아직 뭐 협상까지는 안 갔다면 우리나라 차례도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감이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.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상대로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. 이걸 그냥 뭐 허공에다 주먹 휘두르는 식으로 그렇게 매기면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할 특별한 뭐 계층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네. 뭐 그렇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.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라리 어느 특정한 나라,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찍어서 우리나라만 25%좀 올릴래, 딴 나라는 10%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이 된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보편적인 관세, 뭐 상호 관세, 어떻게 보면 10% 정도 다 올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감내할 수준이고 다른 나라들이나 섹터들에 비해서 뭐 더 차별적으로 악화되는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관세는 분명히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엄청나게 매겨질 거고 더 방위비 뭐 분담 이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관세 더 매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자명히 좀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네. 너무 놀라시지 말자.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안 놀래면 괜찮은데 네. 어이쿠야 막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시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게 다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이 방송에서 지금 와서 듣고 계신 몇천 분의 분들한테만 말씀드린다고 이게 뭐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. 너무 쫄지 말자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중요한 거니까요. 네.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.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뭐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장 있을 이제 주도 섹터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주간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 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엔터 쪽으로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. 아무래도 오늘 중국 쪽에서도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라든가 농기계 쪽에 10% 정도 이제 맞불 관세가 매겨지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트럼프가 그럼 너네가 그렇게 매기면 우리는 더 매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내일쯤 더 강화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네.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저렇게 가가지고 방위비 알아서 2배나 증액한다라고 뭐 미리 고백을 고백을 했죠. 아니 고백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 뭐 가뜩이나 우리나라 1기 때도 방위비 한 5배 내지 10배는 올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리치다 굉장히 부자 나라인데 왜 방위비는 저렇게 안 내냐 이제 이렇게 뭐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을 거예요. 트럼프 생각은.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단 동맹 청구서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이제 3년을 꽉 채웠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여튼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종전을 시킬 수 있는
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. 뭐 젤렌스키 만나고 푸틴과 통화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굉장히 다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빠르면 이번 미넨 뭐 안보회의 때 미국의 뭐 휴전이라든가 종전과 관련된 청사진이 공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뭐 아까도 우리 실적 얘기했는데 이제 실적의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관련된 여러 기업들 실적.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게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네, 네. 더존 비주온 같은 거 보니까 실적 잘 나오면 대형주들도 이틀 만에 2, 그쵸. 30% 네. 올라갈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.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시장에서도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애들 한 대여섯 개가 시간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지금 모든 게 뭐 불안하고 안 좋고 이러잖아요. 근데 실적 좋았어? 귀한 종목으로 굉장히 대접받는 그런 상황들이 네. 만들어지는 거 실적 장세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귀하게 여기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건 정말 다행이다 네, 그런 네.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기업들도 많았고 거기에 반응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도 저도 굉장히 조금 평소랑 다른가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적 네. 발표 오늘도 조금 많이 되니까 네.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도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섹터별 이야기 조금 들어가 보자면 여전히 이제 저희가 AI 쪽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뭐 바이오랑 조금 엮어서 볼까요? 그렇죠.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보면요.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가져 나왔는데 네. 지금 이게 미국에서 금요일 날 올랐던 한 20선 많이 오른 종목인데 제가 밑에다 2번, 5번, 9번이 이제 신약이라든가 의료 AI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. 오르면 뭐 많이 오르죠.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이 83% 올랐는데 의료 AI 관련주예요. 네. 컨트익 파마 슈티컬스라고 네. 거기다가 뭐 톡시미티라고 저것도 의료 AI 관련주인데 한 30몇 프로 올랐고 하여튼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어요. 지난주 후반에 조금 의료 AI가 하루 쉬었는데 네. 뭐 지금 그 낸시 펠로시라고 그 할머니인데 하원 의장도 하시고 네. 전설의 지금 입지를 갖고 있는 그 노령의 할머니께서 투자하신 종목 미국에서 완전히 열풍이거든요. 네. 그분이 뭐 사실 정보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그렇죠. 뭐 엔비디아 투자했다 그러면 엔비디아 올라가고 그거 요새 팔아가지고 템퍼스 AI라고 의료 관련된 AI 종목 투자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뭐 그 종목 지금 1,000억대 이상 샀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금요일 날 얘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6%또 올랐거든요. 그래서 미국도 그 관세 얘기랑 인플레이션 얘기 나와가지고 대부분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 의료 AI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다시 뭐 관련해서 보면 그런 동조하는 그림들이 좀 나오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역시 뭐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HBM에 머무를 수는 없다. 또 다른 신사업, 뭐 그러니까 넥스트 HBM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금요일날 회자가 됐던 것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웨이퍼 쪽으로 가보자 이거 하나 있었고 네. 장 끝날 때쯤 나온 게 또 휴머노이드 키워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웨이퍼 관련주들 세게 올랐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또 이제 SK도 몇 개 있거든요. 네. 뭐 상장 기업 중에 한 3개쯤 관련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에 본장도 셌고 시간에서도 굉장히 센 모습들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리고 SMR 쪽은 이제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 발표 곧 될 것 같은데 뭐 야당 쪽에서 워낙 원전을 별로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. 뭐 짓는 원전 하나쯤 줄인다 이런 얘기로 해서 조금 침체 분위기이긴 한데요. 관련해서 어쨌든 원전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원전 발전량도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SMR 쪽에 관련된 뭐 시장도 이제 개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도 우리나라 그 에너지 그 발전하는데 원전 비중이 제일 많이 또 올라왔다 그래요.
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쓰는 것 같아도 네. 원전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에서 SMR 관련주들은 사실 뭐 다시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시장으로 다시 또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하면 결국 에너지 모자라다. 네. 이거 뭘로 할 건데 에너지 뭐지 미국은 뭐 트럼프가 신재생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. 뭐 기존에 뭐 그냥 일반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LNG 아니면 원전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SMR 쪽에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예, 머스크의 최종 목표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를 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트럼프가 머스크에다가 교육부라든가 국방부 쪽에 모든 나가는 비용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. 근데 이제 국방부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한 달 반 전쯤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 갑자기 생각이 나죠. F-35를 왜 네, 만들어서 그쵸. 날리는 건데 무인기로 하면 되지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뭐 저 기사에서는 이제 주한미군 영향을 받을 거다.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파병가 있는 인력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비용 쓰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?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현재 제가 알기로 한 2만 7, 8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사가 있었는데요. 네. 저는 뭐 그거와 함께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군사 전력은 무인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.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구조조정의 최종 목표는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한다는데 네. 저거는 국방 군사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사람이 굳이 모는 전투기가 가서 뭐 폭격을 해야 된다 이럴 필요 없이 네. 그냥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서 아니면 지금 이제 뭐 로봇계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 총 들고 싸우는 뭐 그런 전쟁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뭐 미국의 지금 공무원들도 엄청 잘리고 있거든요. 네. AI 가지고 대신한다? 아니면 또 지금 불법 추방이라든가 이민자들 추방하고 있잖아요. 그들이 하는 3D 업종과 관련된 단순 노동들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머스크는 1년에 지금 한 10만 대씩 그 옵티머스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1년마다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2030년 정도 되면 연 100만 대씩 만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2040년 정도 되면 한 최대 100억 대까지도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. 뭐 물론 뭐 돼봐야 아는 거지만 네. 이런 식으로 로봇에 대한 보급을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삼성과 LG, 뭐 현대차, SK 우리나라 뭐 빅4라고 하는 그룹이 전부 다 지금 로봇에 사활을 그렇죠. 걸고 있다. 네. 결국은 이 로봇이 지금 현재 야 이거 돈을 버냐 얘네들이 매출이 있냐 이걸 가지고 맨날 의심을 하지만 주가는 뭐 기다려주지 않죠. 그냥 네. 로봇자만 로자만 붙어도 얘는 로봇이야 귀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올라붙이는 그런 상황들이라 네. 뭐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으실 텐데 사실 시장이라는 데가 꽤 어이가 없는 곳이에요. 제대로 다 숫자가 나오고 이럴 때는 이미 숫자는 그러니까 주가는 끝나고 네. 하향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돈을 잘 법니다 이럴 때니까 돈을 못 번다고 너무 무시하실 건 아니고 네. 뭐 이미 사실 로봇은 또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가 지금 남았냐 안 남았냐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뭐 레인보우 기준으로 역시 10조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10조가 뭐 어울려서 딱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. 숫자가 그만큼 합당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. 그냥 지금 수급이 땡겨주고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모멘텀이 로봇을 향해서 지금 모든 게 집중이 많이 네, 되고 네.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뭐 대장주가 안 가면 어떡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시계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네. 몇 분 안 남았네. 재건 쪽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. 우리나라 업체들이 과연 가서 뭐 미래 한 1,000조 정도 된다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얼마나 들어갈까 모르죠. 모르는데 어쨌든 전쟁이 멈출 것 같아. 이거 한 가지 갖고서도 지난주 후반에 재건주들 20-30%씩 오른 종목들 또 속출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합리적이다, 상식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요.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했다 이거 하나만 갖고서도
뭐 전진건설 로봇, 뭐 SY17텍, 뭐 범양건설 이런 거 막 10%씩 올라가는 네. 거 일도 아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작년하고 좀 다른 거는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흔쾌히 반응하는 종목과 섹터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좀 작년하고는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만큼 많이 빠져서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톤 다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걸 건드려도 올라갈 수 있다. 뭐 톡 건들면 팍 터지는 그런 식으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또 글로벌 조류에 또 맞는 뭐 K를 붙여가지고 뭐 K 방산, 네. K 조선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또뭐 글로벌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필요한 그런 산업들하고 맞물려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섹터들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또 시간 배분을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살펴봤는데 네.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관련된 섹터 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표로다가 또 네. 요약을 해드리니까요. 뭐 바이오, 의료 AI, 휴머노이드, 전력 인프라, 통신 장비, 유리기판, 또 AI 소프트웨어 뭐 이쪽 안에서 정말 플레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진짜. 좋습니다. 결국 이슈가 있는 업종들 안에서 짚어주신 뭐 종목들, 업종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장의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거는 어떻게 세워볼까요? 전략이요? 아까 오늘의 주제는 아까 딱 말씀드린 대로 그냥 쫄지 마요.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. 내가 네. 주식이 99% 갖고 있으면 오늘 장이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출발인데 야간 선물도 0.66이었으니까 한 최소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 급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뭘 할 거지? 네. 사실 좀 답답하죠. 다만 뭐 지장이 3, 40 정도까지 뭐 확전이 돼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계속 체크해 가지고 실적 뭐 끄떡 없고 실적 개선되고 있고 관련되는 산업 쪽이 흥하는 산업이고 비전이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제가 봐선 지수가 못 가는 대신 종목들이 활개를 치는 중소형주 중심의 네네. 장세는 여전히 있고 제가 세 번째 줄에 그렇게 써놨죠. 또 우리만 오늘 엄청 긴장해가지고 빠지고 나서 뭐 내일 발표된 화수목, 상호 네. 관세 명단에 우리가 없으면 어떨 건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. 내일 명단에 있을 확률이 저는 한 7, 80%는 될 것 같긴 한데 네. 뭐 보편적으로 다 매기겠다고 하니까 근데 뭐 혹시라도 유럽 쪽만 먼저 할게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일단 저는 화살이 피해간다고 하면 글쎄요 뭐 제 바람이지만 일본 빼고 우리나라만 또 딱 매기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시아를 조금 놔두고 뭐 유럽을 먼저 좀 때리지 않을까 그런 네.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만 너무 오늘 먼저 과민하게 반응해서 뭐 겁난다 이렇게 너무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 줄로 정리하면 너무 쫄지 말고 아까 짚어주신 섹터들 안에서 너무 쫄지 말고 종목들, 예. 업종들 뭐 아까 말씀드린 의료 AI 쪽 같은 네. 쪽 있잖아요. 오늘 만약 생각보다 낮게 출발하면 그런 쪽에서 양봉 흐름 나올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네. 그런 것도 좀 공략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. 4부 오늘 이 시간 김동현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